예,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 뭔지 잘 모르죠. 아, 그냥 둥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 눈인가 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또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 입이구나.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딱 세로줄을 하나 거놓으면 아,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눈은 가로, 입도 가로. 자, 눈과 입은 가로, 그죠? 코와 귀는 세로로 붙어 있죠. 그리고 눈과 입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눈과 입은 기쁘다, 슬프다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깜짝깜짝 한다든지, 윙크를 한다든지, 입을 실룩실룩 한다든지 하면, 아, 저 사람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 슬프구나, 저 사람 화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눈과 입은 양이에요, 양.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코, 그 다음에 귀.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 자, 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코는 얼굴의 딱 중앙에서 좌우 대칭 균형을 이루어주죠. 그리고 가운데 불쑥 솟아있다 해서 중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코를 보고 관상에서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는 첫째, 건강을 상징한다. 자, 코로 숨을 쉬죠. 숨 쉬는 엔진. 자, 그러면 폐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폐는 뭐랑 연관되어 있죠? 대장이죠, 대장. 자, 그 다음에 코는 오행으로 토입니다, 토. 자, 토가 의미하는 장기, 비장, 위장. 그래서 이 코가 길고 곧바르고 맑고 윤기가 나고 그러면 아, 이 사람 건강이 좋다. 소화 기능도 좋다. 폐 기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도 짧고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윤기도 없고 또 뭔가 열을 놓은 것처럼 울긋불긋하고 아, 그럼 저 사람 폐 대장이나 비장, 위장이 안 좋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상에서 코 하면 주로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백궁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코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오늘날 관상은 아, 코를 보고 재물운을 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코를 보면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다.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지, 여럿이 어울려서 하기를 좋아하는지, 전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성급하게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그것을 코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다. 그래서 코는 주로 이 재물과 일을 봐요. 머니와 워커의 스타일을 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업무 스타일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코의 부위별 명칭을 보면 자, 여기 온폭 들어간대. 여기를 산근이라고 하죠. 산근. 그래서 여기는 질병을 보는 데다. 그래서 지레궁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내려온데 산근에서 약간 내려온 데를 연상 이렇게 하죠. 연상. 자, 여기는 가정운과 건강운을 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수상 그래, 수상. 자, 여기는 건강과 재물을 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끝 준두라고 해요. 준두. 여기야말로 재물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꼭 코끝이 크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게 아니고 아, 그 사람은 소비하는 스타일이 어떻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아요. 자, 그러면 코의 길이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겠죠. 이것은 얼굴에 비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 길이가 짧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 중독자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집에도 안 가고 야전 침대 놓고 자가면서까지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스스로 채찍질 하면서 일하는 사람. 시간과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 촌각을 다투는 사람.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도 좀 쉬지도 않고 곧바로 일하는 사람. 일 중독자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단기적으로 처리하겠죠. 후닥닥 처리하는 사람. 그 성격도 급하겠죠. 그래서 코가 짧은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코가 길다. 긴 사람들은 계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전략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일을 크게 보고 하는 사람, 전략적으로 풀스케일로 하는 사람, 다양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코가 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롱텀 스케일로 보고 추진하는 사람이죠. 자, 코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적당한 사람이다. 적당하면 항상 보편적인 거, 중간적인 거, 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짧은 코와 긴 코의 두 가지 특성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에는 콧등의 모양입니다. 콧등의 모양. 요 콧등을 보고서는 그 사람의 일하는 습관이 어떤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콧등이 일직선인 사람은 이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더라. 체크리스트를 딱 준비해서 A부터 Z까지 짝짝짝짝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콧등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직관력이 강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뭐 생각해. 이거 아닌데? 라고 싶고 이쪽으로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자, 느낌으로 일하는 사람, 느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막 해주면 일의 효율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직관에 의해서 일을 수시로 수정해가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국자 모양을 가진 콧등이에요. 그 다음에 콧등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긴 사람이죠. 이렇게 다리를 놓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창의력이 굉장히 강하다. 일을 처리해야 하는 해법, 그것이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일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 일을 남들이 하는 것과 달리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창의적인 일을 시키면 되겠죠. 처음에 뭔가 기획하고 새로운 일을 추구할 때 너 이런 거 있으니 한번 해봐 라고 시키면 그런 사람들이 잘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콧방울입니다. 콧방울. 난대라고 그러죠. 난대. 자, 여기가 빈약한 사람은 이렇게 콧뼈가 드러나 보이고, 여기 살집이 풍만한 사람은 콧뼈가 묻혀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콧방울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혼자 하고 싶은지 그것을 나타낸다. 자, 여기가 빈약하다. 콧뼈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냅둬. 이런 스타일이에요. 혼자 일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풍만한 사람. 난대가 풍만한 사람은 여럿이 그룹을 지어서 쾌활하게 서로 어울리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더 맞겠죠. 반면에 난대가 빈약한 사람들은 혼자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연구직에 있다든지 기획직에 있다든지 혼자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야, 이런 것에 어울리겠죠. 반면에 난대가 큰 사람들은 영업직, 광고, 판촉 이런 쪽에 어울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코끝의 각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코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 여기가 인중하고 맞닿는 부분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들려있다. 흔히들 들창코라고 그러죠. 자, 코끝이 위로 들려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급하다. 충동적이다. 성격이 냉담하고 쌀쌀하다. 다혈질이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때로는 성격이 쾌활하고 또 뭔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사람. 위로 솟아있다는 얘기는 뭔가 호기심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끝이 위로 향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스틀리면 금방 사표내고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코끝이 아래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 그러면 콧구멍이 잘 안 보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 야망을 발휘하려고 한다. 과시하는 걸 싫어한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함부로 사표 안 쓴다. 이런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 가장 원만한 게 수평적인 사람이겠죠. 수평. 위로 들리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은 사람. 적당하게 수평을 이루는 코끝.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신중한 성격이다. 계산된 리스크도 감수할 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대쉬할 줄도 알고
함부로 사표 톡톡 안 던지고 원만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준두입니다. 준두, 코끝. 자, 여기 살집이 풍만하면 돈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코의 스타일 중에 가장 상품으로 치는 게 현담비라고 해요. 현담비. 자, 쓸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코끝이 둥그렇고 풍만해야 된다. 그러나 준두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 우리는 이 준두의 크기를 보고 뭐를 결정하느냐? 아,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돈 쓰는 소비 스타일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준두가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스타일이다. 돈을 물 쓰듯이 안 쓴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세이빙하는 사람, 준두가 큰 사람. 그 다음에 준두가 조그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은 단지 양이 아니라 필요 수단이다. 돈은 물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물처럼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목마를 때 우리가 물 마시죠. 그런 것이지 꼭 이거를 쌓아놓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단지 자, 은퇴 후에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약간의 돈 정도는 저축해 놓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다지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준두가 대부분 작아요. 그리고 준두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보통이다. 이런 사람들도 돈 걱정 별로 안 해. 나중에 돈 없으면 다시 벌어서 쓰면 되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돈 걱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코끝이 큰 사람들이 주로 미래에 대해서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콧구멍. 콧구멍의 크기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저 사람은 소비를 어떻게 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가 크다고 합시다.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죠. 자, 호주머니가 크면 돈을 꺼내 쓰기가 편하겠죠. 콧구멍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자,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콧구멍이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비 스타일이 지나치다. 향락과 사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이트 상대로 만나면 좋겠죠. 돈을 팍팍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돈을 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콧구멍이 잘 안 보인다. 감춰져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절약정신이 강하다. 소박하게 산다. 때로는 인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며 산다. 좀 짭짤하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이 약간만 보인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만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 쓸 때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리즈너블하게 소비하는 패턴이다. 예, 콧구멍은 소비하는 스타일을 표시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콧구멍이 둥글고 크다. 이렇게 둥글고 됐다 크다. 돼지꼬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비를 팍팍 하는 스타일입니다. 소비가 미덕이야. 그리고 기부할 때도 팍팍 기부하는 사람, 쓸 때 팍팍 쓰는 사람, 아낌없이 쓰는 사람, 통 큰 사람, 수완이 풍부한 사람. 또 나팔코라고 있어요. 일종의 벌렁코라고 그러죠. 벌렁코. 자, 이런 사람들은 소비를 과시한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팍팍 쓰는 사람이야. 닥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왕창 사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렁코 스타일이고. 자, 그 다음에 콧구멍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사각형 스타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비를 계획적으로 한다. 자,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에 맞게 따박따박, 즉 가계부 쓰는 것처럼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콧구멍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셨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하다. 구두쇠 스타일이다. 자, 왜 이런 스타일로 콧구멍이 변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콧구멍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변한답니다. 자, 옛날에 1920년대인가요?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는 콧구멍이 이렇게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경제공황을 겪고 나서 미국 경기가 추락하면서 대통령이니까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 뒤에 콧구멍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변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콧구멍까지 변할 정도라면 얼굴도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얼굴도 변하고 손금도 변하고, 그리고 변하는 그 상이 얼굴이나 손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은 트라우마를 겪든지 오랫동안 괴로움이 누적되면 얼굴도 변하고 콧구멍까지도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건강을 해치죠. 자, 오늘은 코에 대해서 그동안 관상학적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를 업무에 연관시켜서, 소비 스타일에 연관시켜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